고구마는 쪼개야 맛있지? 얍. 안녕하세요, 림입니다. 저의 최애 캐릭터 춘식이를 모델링하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봤습니다. 인트로에서 나온 영상에 상자에서 엉금엉금 나온 춘식이가 뿅뿅 걸은 후 고구마를 쪼개는 애니메이션까지 담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택배 송장이 뜯어지면서 휘날리고 박스가 열리면서 춘식이가 뿅 하고 나온 후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어서 당황하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눈을 끔뻑거리는 애니메이션까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4편 정도의 영상에서는 간단한 캐릭터 로우폴리 몸체 에디팅, 캐릭터의 눈, 코, 입 모델링과 간단한 매트리얼로 텍스처 페인팅 후 뼈대를 심고 웨이트 페인팅을 하고 난 후 IK 리깅 방식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법, 사이클 렌더로 동영상을 추출하는 방법 등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단축키 하나는 블렌더 초기 설정과 다릅니다. 선택한 오브젝트를 확대하는 블렌더의 단축키는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넘버패드 온점인데요. 저는 3D 맥스를 오래 하다 보니 선택 오브젝트를 확대하는 단축키를 키보드의 G키로 입력하고 진행하였으니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키보드 표시에 G키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온점을 누르시면 됩니다. 춘식이의 모델링에 뼈를 심고 웨이트 페인팅을 하여 IK 리깅을 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여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트로에 나왔던 춘식이가 들어가 있는 고구마 박스의 씬 장면을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번 영상에서 IK 리깅을 한 춘식이의 본을 포즈 모드에서 A키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Alt, G, R, S를 눌러 들어간 값을 원위치 시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나온 후 아웃라이너 창에 있는 아마추어 눈 아이콘을 끄고 솔리드 모드로 바꿔준 후에 창을 분할해 보면 툴박스가 생기는데요. 왼쪽에 위 아래 창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댄 후 키보드 T키를 누르면 툴박스가 잠시 사라집니다. 매트리얼 프리뷰나 렌더러 뷰로 바꾸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웃라이너 창에 씬 콜렉션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오른 클릭 후 뉴 콜렉션을 선택한 다음 새로 생긴 뉴 콜렉션을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박스로 바꿔주고 박스 콜렉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제를 생성하게 되면 박스 콜렉션 안으로 오브젝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Shift A 박스를 생성하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S키로 스케일 조정을 하고 X축 선상 위에 위치하게 합니다. Alt G키를 눌러 엑스레이 모드를 껐다 켰다 하며 에디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할 때 춘식이 머리가 박스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만든 박스보다 조금 더 크게 모델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A키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SY를 차례로 눌러 Y축으로 축소합니다. 에딧 모드일 때 키보드 왼쪽 위에 1번 키는 버텍스 선택 모드, 2번은 선 선택 모드, 3번은 면 선택 모드입니다. 단축키를 활용하여 모델링 하게 되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3번을 눌러 박스 윗면을 선택하고 X를 눌러 페이스를 하여 윗면을 지웁니다. 컨트롤 R로 박스 위쪽에 엣지를 하나 더 해주겠습니다. 면 선택 모드에서 왼쪽 오른쪽의 면을 Shift 선택으로 복수 선택하고 X를 눌러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선 선택 모드에서 남아있는 앞쪽과 뒤쪽의 선을 Shift로 선택을 하고 영어 2키를 눌러서 연장하고 S키를 눌러 스케일 조정 후 박스 날개의 에디팅을 해줍니다. 컨트롤 R로 엣지를 하나 더 만들고 위로 올려 위치한 다음 솔리디파이 모디파이를 추가하여 옵셋과 티크니스의 값을 수치를 넣어줍니다. 박스가 열리는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 본을 박스에 지정해 보겠습니다.
Shift A 싱글본을 하나 만들고 주황색 아이콘을 눌러 인프론트를 체크하여 모델링 앞에 싱글본이 보이게 합니다. 싱글본의 에딧 모드에서 본의 헤드를 줄이고 박스 날개 앞에 위치하게 합니다. Shift D로 복제하여 라이트 뷰에서 박스 뒤의 날개에 위치합니다. 다시 탭을 눌러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고 박스를 먼저 선택, Shift를 눌러 본을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Ctrl P, With Empty 그룹을 선택합니다. 본을 선택하고 Ctrl 탭, 포즈 모드로 들어가서 본을 회전하여도 박스의 날개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건 우리가 empty 그룹으로 설정해 주어서 그렇습니다. 본에게 할당한 메쉬를 지정해 주어야 본을 움직일 때 지정된 박스의 날개가 본의 회전값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우선 본의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오른쪽 창에 뼈다귀 아이콘을 눌러 날개 앞의 본은 프론트로, 날개 뒤의 본은 백으로 이름을 지정합니다. 다시 박스의 에딧 모드에서 오른쪽 밑에 삼각형을 누르고 박스 날개 앞을 면 모드로 선택하여 버텍스 그룹의 프론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사인을 눌러주고 박스 뒷면의 날개를 선택하고 백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사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포즈 모드일 때 본을 움직이면 지정한 본에게 할당한 메쉬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금 작업했을 때 날개 외의 부분도 움직이니 불필요한 면은 삭제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선택하고 에딧 모드에서 면 선택 모드, 왼쪽 오른쪽의 면을 선택하고 X를 눌러 페이스를 선택하여 지웁니다. 면을 지우니 본을 움직일 때 불필요한 면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는데요. 박스가 열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단의 창을 조금 키운 뒤 시계 모양의 아이콘 옆 키잉을 누르고 로케이션과 로테이션, 스케일을 선택합니다. 키잉을 할 때 우리가 로케이션, 위치, 로테이션, 회전, 스케일, 확대, 축소를 할 때마다 키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앙에 동그란 모양의 오토 키잉을 켜서 활성화시키고 오른쪽 작은 하살표를 눌러 움직임이 있는 오브제의 키잉만 넣겠다는 Only Active Keying Set을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시계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도프 시트로 바꿔주고 도프 시트를 눌러 액션 에디터로 바꿔준 다음 중앙에 New 버튼을 눌러 이름을 박스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옆에 작은 방패 모양을 켜주어 우리가 만드는 박스 애니메이션이 사라지지 않게 보호하겠습니다. 현재의 파란색 타임라인 바는 0프레임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즈 모드에서 앞날개의 본을 회전하여 박스 날개를 펼쳐줍니다. 오토키잉을 켠 상태이므로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즉 위치가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작아지고 커지는 액션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에디팅을 하고 불필요한 액션을 하게 되는 작업을 할 때는 오토 키잉을 끄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프론트 본을 회전하여 0프레임에 주황색 동그라미인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변형을 안 한 뒤쪽 날개의 본을 선택하면 키프레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토 키잉을 켜서 액션을 취하니 I를 눌러 키프레임을 일일이 찍지 않아도 뒤쪽 날개의 본을 선택하고 회전하면 0프레임에 키프레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타임라인 바를 60프레임으로 옮기고 박스 본에 변형을 주겠습니다. 프론트 본을 박스가 닫혀져 있는 상태의 날개로 만들어줍니다. 백본은 프론트 본 위에 포개어지도록 약간 높은 위치에 위치하게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를 해보니 박스가 열리는 애니메이션이 아닌 박스가 닫히는 애니메이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찍혀있는 키프레임을 옮겨서 반대로 박스가 열리는 애니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60프레임에 있는 주황색 키프레임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0프레임 가까이에 위치하게 합니다. 만약 0프레임 위에 포개어 놓게 되면 키프레임이 덮어 씌워지는 형태가 되니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게 하고 0프레임의 키프레임은 60프레임에 드래그하여 이동해줍니다. 프론트본의 키프레임도 반복하여 작업하겠습니다. 방금 작업한 박스 애니메이션에 춘식이가 문을 열고 박차올라 박스를 확 하고 열리는 모션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의 창을 그래프 에디터 창으로 바꾸면 많은 선들이 보입니다. 우선 오른쪽에 뜨는 메뉴창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N키를 눌러 메뉴창을 닫아줍니다. 그래프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키보드 화살표 방향 위에 있는 홈키를 누르면 전체 화면이 됩니다. 왼쪽에 프론트 옆 세모난 화살표를 눌러 현재 프론트본이 들어가 있는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의 그래프 항목을 열어 프론트 옆에 눈 모양 아이콘을 끄고 프론트 뷰에 들어가 있는 X 로테이션 값에 눈 모양을 켜고 홈 버튼을 눌러줍니다. 우리가 프론트본과 백본을 RX를 차례로 눌러 해선값을 X축으로 주었기 때문에 X 로테이션 값이 들어가 있는 항목만 눈을 켜고 작업하겠습니다. 두 개의 키프레임이 찍혀 있는 곳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해주고 그래프 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키보드 T키를 눌러 키프레임 메뉴 창을 엽니다. 다이나믹 이펙트 아래에 있는 바운스를 선택하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박스가 열리면서 간성으로 통통 튀는 애니메이션이 재현이 됩니다. 백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백본 옆에 눈 모양을 끄고 X 로테이션 값의 눈 모양 아이콘을 켜서 홈 버튼을 눌러 그래프가 전체 화면에 비춰지게 한 다음 키프레임이 있는 두 곳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T키를 눌러 바운스를 선택하여 줍니다. 플레이를 해보니 마음에 드는 박스가 열리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박스 애니메이션이 끝났다면 컨트롤 탭을 눌러 오브젝트 모드로 나옵니다. 이제 택배 송장을 만들어 박스가 열리면서 뜯어지고 휘날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춘식이 모델링을 뷰포트에 잠시 숨겨두고 작업을 하는 편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웃라이너 창에서 춘식이의 모델링을 선택하고 눈 모양 아이콘을 꺼주겠습니다. 오브젝트들의 눈 모양을 하나하나씩 끄지 않아도 바디 콜렉션 옆에 눈 모양을 끄게 된다면 바디 콜렉션 하위에 위치한 오브젝트들이 한 번에 뷰포트에서 안 보이게 됩니다. 오토키잉을 꺼준 후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해야 하는 모델링을 해야 할 땐 오토키잉이 켜져 있으면 해당 오브젝트의 에디팅을 할 때마다 키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토키잉을 꺼준 후 작업을 하는 게 편리합니다. Shift A를 눌러 플랜을 하나 생성하고 G키와 G키를 차례로 눌러 플랜을 박스 위에 위치하게 합니다. 스케일 조정 후 S, X를 눌러 X축으로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에딧 모드에서 컨트롤 R을 눌러 루프컷을 해주고 마우스 휠 버튼을 올려 루프컷의 횟수를 늘려준 후에 클릭, 오른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Shift A, 커브, 패스를 선택하여 선을 하나 만들어준 후 만들었던 플랜을 선택하고 Shift S를 눌러 커서 to 셀렉트를 선택하면 3D 커서가 플랜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패스를 선택하고 셀렉트 커서를 선택하여 커서의 위치에 선을 배치시키겠습니다. 스케일을 조정하고 버텍스 모드에서
택배 송장이 뜯겨져 나가는 경로를 에디팅 해줍니다. 후에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찍고 나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에디팅 해줄 거기 때문에 대강의 경로로 에디팅 해주시면 됩니다. 플랜을 선택하고 커브 모디파이를 추가하여 커브 오브젝트의 타겟을 에디팅한 패스 선으로 지정해줍니다. 선을 GX를 눌러 움직임을 넣어보면 택배 송장이 패스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현재 택배 송장의 경로가 맞지 않으니 오브젝트 모드로 GX를 눌러 택배 송장이 택배에 붙어있는 모양이 되게끔 이동하여 주고 에딧 모드에서 GX로 택배 위에 위치하게 합니다. 지금 택배 송장을 좀 보니 까만색으로 다른 면들이랑 색이 약간 다른 게 느껴지는데요. 노말 방향이 반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노말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면 오른쪽 위에 쇼 오버레이 옆 화살표를 눌러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체크하여 빨간색으로 변한 오브제를 선택, 에딧 모드에서 A키를 눌러 전체 선택이 되게끔 하고 Alt N을 눌러 플립을 선택하여 줍니다. 플랜 오브제를 오른 클릭하여 쉐이드 스무스 해준 다음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꺼주겠습니다. 아래쪽 타임라인의 창을 위아래로 나누어 하나는 타임라인 창으로 오토키잉을 켜주고 패스선을 선택하고 중앙 뉴 버튼을 눌러 자신이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정해준 다음 방패 모양을 켜서 보호해 주겠습니다. 0프레임 상태에서 마우스를 뷰포트 위에 올린 후 I키를 눌러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준 후에 5프레임으로 타임라인 바를 옮겨주고 애니메이션 하는 패스선을 오브젝트 모드에서 GX로 움직이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찍히게 됩니다. 택배 송장이 뜯어지는 모양을 패스선의 에딧 모드에서 에디팅 해주겠습니다. 2키로 연장하고 컨트롤 T로 버텍스들을 회전합니다. 버텍스들을 연장하게 되면 패스의 선이 늘어짐에 따라 택배 송장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좀 전에 택배 송장의 위치를 변경했던 것처럼 오브젝트 모드에서 GX로 박스 날개 위 송장이 붙어있는 모습으로 위치하게끔 해주고 에딧 모드에서 움직여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지정했던 키프레임은 지우고 연장된 패스선에 맞게끔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택배 상자가 열리기 전에 송장이 히리릭 하고 뜯어지는 모션을 만들려면 프레임이 많이 필요하진 않겠죠? 10프레임 정도의 선을 GX로 이동하여 키프레임을 넣어주고 박스의 날개는 송장이 다 뜯어지고 난 후에 열려야 하니까 박스의 본을 선택하여 포즈 모드로 들어가 준 후 아래에 뜨는 키프레임 2개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10프레임 뒤쯤에 이동하여 줍니다. 박스가 열리는 애니메이션과 택배 송장이 뜯어지는 애니메이션까지 마쳤으니 박스에 매트리얼을 넣어주겠습니다. 왼쪽에 아래 위로 나뉘어진 창을 하나로 만들고 정크 콜렉션의 눈 모양을 끈 다음 왼쪽의 뷰포트 창을 쉐이더 에디터로 바꿉니다. 오른쪽에 뜨는 메뉴바에 마우스를 올려 N키를 눌러 메뉴창을 닫아주고 오른쪽 밑에 창에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을 누른 뒤 뉴 버튼을 눌러 새로운 매트리얼을 만듭니다. 매트리얼의 이름을 박스라고 지정하고 왼쪽 쉐이더 에디터의 프린서펄드 BSDF를 클릭 후 컨트롤 T를 눌러 필요한 노드들을 불러와 줍니다.
만약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노드들이 불러와지지 않는다면 왼쪽 메뉴바에 Edit, Preference, Add-on의 검색창에 WRA를 입력하여 노드 랭글러의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새로 생긴 이미지 텍스처를 클릭 후 Shift S를 눌러 텍스처 웨이브 텍스처를 선택합니다. 뷰포트를 매트리얼 프리뷰로 설정하게 되면 박스에 무늬가 생긴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웨이브 텍스처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있는 박스의 결을 매트리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깜빡하고 하단 중앙에 오토 키잉을 켜고 작업하였지만 여러분들은 오토 키잉을 끄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매트리얼을 넣기 전에 박스의 UV를 먼저 펴보겠습니다. 에딧 모드, 선 선택 모드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Alt 클릭과 Shift 클릭으로 선택해준 뒤 Ctrl E를 누르고 마크 심한 다음 A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U키를 눌러 언랩을 선택하여 언랩을 해줍니다. 이렇게 언랩을 하면 UV 에디터 창을 키지 않아도 언랩이 된 상태인데요. 여기서 쉐이더 에디터 창에서 스케일을 높여 결을 더 많이 만들어준 다음 웨이브 텍스처의 컬러를 BSDF 노멀에 연결해줍니다. 항목에 수치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수치를 입력해 주거나 숫자가 있는 곳에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수치값이 변하고 미세한 조정을 원할 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한 상태로 왼쪽,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됩니다. 왼쪽에 3개의 노드들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G키를 눌러 약간 왼쪽으로 살짝 이동해 주겠습니다. 왼쪽 창에 Add, 벡터, 범프를 선택하고 컬러와 노멀에 이어진 선 중간에 드래그 드랍하여 놓아주면 자동으로 노드가 컬러와 노멀의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뷰포트에 표시되어 있는 검정색 부분은 음각으로 들어가고 흰색 부분은 양각으로 튀어나오게끔 노멀 위에 헤이트의 선을 옮겨줍니다. 스트렝스를 드래그하여 왼쪽, 오른쪽으로 수치를 조정하여 음각, 양각으로 들어가게 되는 정도를 정해주고 좀 더 사실적으로 보기 위해 뷰포트 쉐이딩을 렌더러로 변경하겠습니다. 음각, 양각의 정도를 정해 주었으니 베이스가 되는 컬러의 매핑을 정할 수 있도록 웨이브 텍스처와 BSDF의 베이스 컬러가 연결되어 있는 선 위에 컨트롤 오른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칼 모양이 나오면서 연결되어 있던 선이 끊어집니다. 필요에 따라 정크 콜렉션의 눈 모양을 껐다 켰다 하며 진행해 주겠습니다. Add 노이즈 텍스처를 추가하여 범프 노드 위에 올려놔 주시고 매핑 노드의 벡터와 노이즈 텍스처의 벡터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노이즈 텍스처의 컬러와 BSDF의 베이스 컬러를 연결하고 조금 기다리면 뷰포트의 노드들이 계산되어 보이게 되는데요. 무지갯빛처럼 나선형의 모양으로 노이즈 텍스처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토리오 값을 살짝 올려서 나선형 물결 모양을 비틀어주고 디테일과 스케일의 수치를 정했으면 노이즈 텍스처의 팩을 베이스 컬러로 연결해줍니다. Add 컨버터 컬러 램프를 선택하여 노이즈 텍스처와 BSDF 노드의 중간에 드랍을 하고 색상을 정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검정색을 클릭하여 원하는 박스 색상으로 만들고 오른쪽에 작은 화살표를 눌러 하단의 흰색을 클릭하여 좀 전에 지정한 박스 색상보단 살짝 연한 박스의 색상으로 전합니다. 매트리얼은 EV 렌더 엔진보다 사이클 렌더러에서 표현되는 질감이 좀 더 사실적이기 때문에 잠시 사이클 렌더로 바꾸어 매트리얼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을 비디오로 추출할 땐 사이클 렌더로 저는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이클 렌더러에서 매트리얼을 최종 수정하는 게 좀 더 퀄리티 높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창에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 렌더 설정 탭으로 들어간 다음
렌더 엔진을 사이클로 바꿔줍니다. 뷰포트 쉐이딩이 렌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F12를 눌러 정식 렌더링을 하지 않더라도 최종 결과물을 뷰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프맵의 스트렝스 강도가 좀 센 것 같아 좀 더 줄여주겠습니다.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과 디스토리오 값도 줄이겠습니다. 프린서펄드 BSDF의 러프니스 값을 올려 강택을 좀 줄이고 타임라인 바를 0프레임으로 옮겨서 박스를 닫고 전체적인 매트리얼을 봐줍니다. 쉐이더 에디터 창 제일 왼쪽 분홍색의 텍스처 코디네이트에 UV를 노이즈 텍스처의 벡터랑 연결을 해준 뒤 스케일 값 등 그 외의 수치를 조정하여 원하는 박스 모양의 무늬를 만들어줍니다. 현재 박스의 나선 모양이 꽤나 크기에 스케일을 높여 크기를 작게 해주겠습니다. 원하는 박스의 매트리얼이 완성되었다면 다시 렌더 엔진을 EV로 바꾼 후 이번에는 택배 송장의 매트리얼을 넣어 보겠습니다. 택배 송장이 되는 플랜을 선택하여 सब디비전 모디파이를 추가하고 에딧 모드에서 선 선택 모드로 내면의 엣지를 Shift로 다중 선택 후 N키를 눌러 아이템 탭에 민 크리스 수치를 1로 올려 सब디비전으로 둥그러진 모서리를 각지게 합니다. 솔리디파이도 추가하여 옵셋에 0을 입력한 후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의 뉴 버튼을 눌러 새로운 매트리얼을 만들어줍니다. 매트리얼의 이름을 페이퍼로 해준 다음 프린스펄드 BSDF를 클릭, 컨트롤 T를 눌러 새로 생긴 이미지 텍스처에 오픈 버튼을 눌러서 택배 송장의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운받은 폴더에 택배 송장 PNG 파일을 오픈 이미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가 위아래가 뒤집혀 불러와졌습니다. 쉐이더 에디터의 매핑 노드의 로케이션에 G의 수치에 180을 입력하고 Y 값에 180을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박스 앞면에 고구마 이미지도 불러와 주겠습니다. Shift A, 이미지 as 플랜을 선택하여 다운받은 파일 경로에서 고구마 이미지를 오픈 이미지합니다. 3D 커서가 위치해 있는 박스 윗면에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R, X, 90을 차례로 입력하여 고구마 이미지를 박스 앞면에 배치한 후 S키로 스케일 조정, R키로 회전하고 슈링크랩 모디파이를 추가하여 타겟을 박스로 옵셋을 0.01로 올려서 박스랑 겹치지 않게 하고 박스 위에 위치하게 합니다. 이미지 에즈 플랜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면 쉐이더 에디터 창에 제가 직접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추가하지 않아도 이미지 텍스처 노드가 생깁니다. 이렇게 박스 애니메이션과 매트리얼을 만들었으니 오른쪽 위에 있는 쇼 오버레이를 끄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 재생하여 보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들게끔 연출이 되어서 이제 박스 외에 오브제들을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아웃라이너 창에서 바디의 콜렉션 눈 모양을 켜고 박스 콜렉션의 눈 모양을 꺼서 Shift C를 눌러 월드 오리진을 초기화하여서 중앙에 위치하게 하여 춘식이를 클릭하고 키보드 오른쪽 넘버패드 온점을 눌러 춘식이가 화면에 꽉 차도록 전체 화면으로 보게 합니다. Shift A, 큐브를 하나 생성하여 식탁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G 키를 눌러 -G 방향으로 옮겨준 후 춘식이의 발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합니다. 뷰포트 쉐이드 모드는 솔리드 모드나 매트리얼 모드로
자기가 보기 편한 상태의 뷰를 선택한 다음 에딧 모드에서 A키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탑뷰에서 S키로 스케일 조정하여 식탁이 될 만큼의 크기로 잡아줍니다. 식탁이 되는 오브제를 만들었으니 식탁보가 깔리는 애니메이션을 하여 식탁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 A, 메쉬, 플랜을 생성합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S키로 크게 스케일을 조정한 뒤 에딧 모드에서 A를 눌러 전체 선택, 오른 클릭, सब디비전을 여러 번 해주겠습니다. 너무 촘촘하게 सब디바이드를 하면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컴퓨터가 힘들어할 수 있으니 자신의 컴퓨터 사양에 맞게 सब디바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컴퓨터는 어느 정도 좋은 편에 들어가서 सब디바이드를 7번을 했습니다. 식탁 오브제를 선택하고 오른쪽 창에 동그란 아이콘인 피직스 프로퍼티스 탭으로 들어가 식탁보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충돌 개체가 되게끔 콜리전을 선택합니다. 식탁보가 될 오브제를 선택하고 클로스를 선택하여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콜리전 왼쪽 화살표를 눌러 메쉬끼리 서로 충돌하지 않게끔 셀프 콜리전을 체크하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 애니메이션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애니메이션이 되었다면 다시 스페이스 바를 눌러 애니메이션을 멈추고 오른 클릭 쉐이드 스무스를 합니다. सब디비전 무늬를 추가하고 뷰포트 레벨을 2로 올려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저는 식탁보가 서로 겹쳐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다시 애니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채 키보드 화살표 방향 왼쪽 키를 누르면 타임라인 바가 한 번에 1프레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정면 뷰를 바라보고 R키로 회전하고 위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클로스 설정에서 버텍스 메쉬의 키로수를 올린 다음 스티프니스와 텐션과 컴프레이션의 값을 5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버텍스의 메쉬의 키로수를 올리게 되면 메쉬의 버텍스 무게가 증가하여 무거운 천이 떨어지는 느낌이 연출되게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애니메이션 결과가 나왔다면 스페이스 바를 눌러 애니메이션을 멈춘 뒤 클로스 모디파이를 어플라이 하여 줍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천의 느낌을 주기 위해 스커프팅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탭을 눌러 6시 방향에 스커프트 모드를 선택해주고 왼쪽의 툴바에 클로스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도구 탭에서 디포메이션이 드래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F를 눌러 브러쉬의 범위를 정하고 Shift를 누른 채 F를 눌러 브러쉬의 강도를 지정한 다음 물결치는 모양이 들어가고 싶은 부분을 스커프팅 합니다. 그랩 브러쉬를 선택하여 튀어나와 있는 천들을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다시 컨트롤 탭을 눌러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준 다음 솔리디파이를 추가하여 식탁보의 두께를 주겠습니다. 바디 콜렉션과 박스 콜렉션의 눈 모양을 켠 다음 식탁보의 배치를 보니 식탁보와 식탁을 조금 밑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식탁보를 선택하고 오리진, 셋 오리진,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를 눌러 위쪽에 위치한 주황색 오리진이 식탁보의 중앙에 위치하게끔 해준 다음 식탁보와 식탁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거나 클릭, 쉬프트 클릭으로 다중 선택하여 마이너스 G축으로 이동합니다. 큰 배경들의 모델링이 끝났으니 카메라 뷰를 지정하고 그 외 오브제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정크 콜렉션에 있는 카메라의 눈 모양을 켜고 뷰포트에 카메라가 나타나게 해줍니다. 왼쪽 창을 분할하여 마우스 커서를 분할한 창 위에 두고 키보드 오른쪽 넘버 패드 숫자 0키를 누르면 카메라 뷰로 전환하게 됩니다. 오른쪽 창에 프린트 모양 아이콘을 눌러 가로와 세로의 픽셀 값을 지정하겠습니다.
테스트로 애니메이션을 돌릴 경우가 많이 있을 테니 비교적 적은 픽셀로 지정한 다음 라이트 뷰와 탑 뷰에서 왼쪽의 카메라 뷰를 보며 씬을 연출할 카메라 뷰를 만들어줍니다. 카메라 뷰에서 마우스를 올리고 컨트롤 마우스 휠을 누른 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마우스 휠을 스크롤하여 내리고 올리면 카메라 뷰가 확대되어 보이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한 천에 식탁보에 매트리얼을 넣어 볼 차례인데요. 왼쪽의 창을 분할하여 창 하나를 더 만들어준 다음 위의 창을 쉐이더 에디터 창으로 만들어주고 매트리얼 탭에서 New 버튼을 눌러 새로운 매트리얼을 생성해줍니다. 프린스펄드 BSDF를 클릭하고 컨트롤 T를 눌러 노드를 불러와준 다음 텍스처 이미지를 선택 후 Shift S를 눌러 체커 텍스처로 바꿔줍니다. 오른쪽 메인 작업창을 매트리얼 프리뷰로 바꾸면 체커 텍스처가 뷰포트에 표시됩니다. 매핑의 벡터를 체커 텍스처의 벡터로 연결하고 스케일을 올려준 후에 컬러 1과 컬러 2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저는 참고 이미지와 비슷한 색상으로 지정하지만 여러분들은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체커 텍스처의 컬러를 서브 서페이스 컬러 소켓에 연결한 다음 서브 서페이스 값을 0.01로 지정합니다. X축으로 체커 모양이 없어지도록 매핑의 스케일 X값을 0으로 입력하고 왼쪽에 3개의 노드를 드래그하여 Shift D를 눌러 노드 밑에 복제한 후에 매핑 노드의 스케일을 X는 다시 1로 Y는 0으로 입력합니다. Add 컬러, 믹스 컬러 노드를 추가한 뒤 첫 번째 체커 텍스처 컬러를 A 소켓에 두 번째 체커 텍스처의 컬러를 B 소켓에 연결한 뒤 믹스 노드의 리절트를 서브 서페이스 컬러와 베이스 컬러의 소켓에 각각 연결합니다. 이렇게 믹스 노드를 사용하여 가로와 세로의 줄무늬를 합쳐 식탁보를 만들었습니다. 러프니스 수치를 올려 반짝이 있는 느낌을 없애준 후에 솔리드 뷰로 전환하고 식탁보에 올려져 있는 여러가지 소품의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쌓여져 있는 고구마 박스를 만들 건데요. 현재 춘식이랑 포개어져 있는 고구마 박스를 Shift D로 복제하게 되면 프론트본과 백본의 날개에 메쉬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상하게 복제가 됩니다. 우선 박스와 고구마 이미지를 Shift 클릭으로 다중 선택하여 Shift D를 눌러 복제하고 ESC 키나 마우스 우클릭으로 제자리로 위치하게 만들어주면
아웃라이너 창에 큐브와 GDD가 002, 001로 새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정한 박스의 이름과 이미지 플랜의 이름으로 아웃라이너 창에서 찾으면 됩니다. 박스를 복제한 모델링을 아웃라이너 창에서 선택하고 아마추어 모디파이를 어플라이가 아닌 X를 눌러 삭제합니다. 아웃라이너 창에서 복제한 모델링을 클릭, 컨트롤 클릭으로 두 개의 오브제를 선택하고 다시 뷰포트에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준 다음 슬러시 키를 눌러 선택한 객체만 뷰포트에 보이게 해준 뒤 박스의 앞뒤 날개가 닫히게끔 에디팅을 해줍니다. 라이트 뷰에서 에딧 모드 Alt G 키를 눌러 엑스레이 모드로 변환해준 뒤 위쪽의 버텍스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이동하여 날개를 닫아줍니다. 탑뷰에서 박스 날개의 모양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엑스레이 모드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버텍스들을 모두 선택하고 S, X, 0을 차례로 입력하여 오른쪽의 모든 선이 일자가 되도록 해줍니다. 왼쪽도 동일하게 왼쪽에 선택된 모든 선이 일자가 되도록 S, X, 0을 차례로 입력하고 에디팅하여 맞춰줍니다. 박스의 테이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테이프가 발릴 곳에 마우스를 두고 Shift 우클릭을 누르면 3D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Shift A 플랜을 생성하고 SY로 축소한 뒤 에딧 모드에서 SX로 가로 방향을 축소하고 Ctrl R을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를 입력하여 클릭하여 엣지 두 개를 만들어 준 다음 SX로 다시 엣지 사이의 간격을 벌려줍니다. 선 선택 모드에서 만들었던 엣지를 Shift 클릭으로 다중 선택 후 Ctrl B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베벨을 해준 뒤 마우스 휠을 한 번 올려 엣지가 총 3개씩 되게 해준 다음 클릭하고 에디팅 해줍니다. 정면 뷰에서 버텍스 모드로 버텍스를 선택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에디팅 해보겠습니다. 테이프 모양으로 에디팅이 끝나면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른 클릭 쉐이드 스무스하여 마무리 해줍니다. 오른쪽 창에 지구본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 뉴 버튼을 눌러 테이프 매트리얼을 만들겠습니다. 렌더러 퓨립으로 전환한 뒤 프린스펄드 BSDF의 알파 값을 조정하고 블렌드 모드를 알파 해시드로 바꿔 투명도를 조절합니다. EV 엔진과 사이클 엔진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후에 애니메이션을 EV 엔진으로 진행할 분들은 현재 EV 모드에서 알파 해시드로 바꾼 후 투명도를 조절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고, 사이클 엔진에는 EV 엔진에 있는 알파 해시드의 설정이 없으므로 그냥 알파 값만 조정하여 간략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스 컬러 색상과 서브 서페이스 컬러도 실제 테이프 색상과 비슷한 컬러로 설정하겠습니다. 저는 서브 서페이스 컬러는 살짝 분홍기가 있는 색으로 지정하고 서브 서페이스의 수치값을 0.01로 살짝 올리겠습니다.
현재 모델링하고 있는 박스의 매트리얼을 수정해 볼 건데요. 원래의 박스 매트리얼을 복제하고 다른 이름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종이 2장이 겹쳐져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의 박스 모델링의 매트리얼은 보존되고 현재 수정하고 있는 박스 모델링의 매트리얼이 다른 매트리얼로 변하게 되면서 현재 박스의 매트리얼을 수정하여도 원래의 박스 매트리얼은 변화가 없게 됩니다. 스트렝스 값을 줄여 박스의 줄을 희미하게 만들어준 다음 테이프와 고구마 이미지, 박스 이 3개의 객체를 Shift 클릭으로 다중 선택한 후에 메인 작업창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키보드 넘버패드 숫자 0키를 눌러 카메라 뷰에서 박스 모델링의 스케일과 위치를 지정하겠습니다. 비스듬하게 표현하기 위해 R키와 G키로 각도를 살짝 틀어준 다음 S, G키로 납작한 박스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Shift D를 누르고 G키와 G키를 눌러 박스 위에 위치하게 하고 R키와 G키를 눌러 회전합니다. 이번엔 머그컵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탑뷰에서 머그컵이 위치할 곳에 Shift 우클릭을 하여 3D 커서를 배치시키고 Shift A 서클을 만듭니다. 왼쪽 밑에 뜨는 메뉴창에 버텍스 수를 8로 입력하고 에디팅을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S키로 스케일을 조정하고 슬러시 키를 눌러 뷰포트에서 서클만 보이게 합니다. 에딧 모드에서 A키를 눌러 전체 선택 후 E키와 G키를 눌러 -G축으로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F키를 눌러 밑에 면을 막고 엑스레이 모드에서 S키를 눌러 스케일 조정을 한 다음 컨트롤 B, 베벨을 하여 마우스 휠로 엣지의 수를 정해준 다음 클릭으로 마무리합니다. सब디비전 모디파이를 추가하고 뷰포트 레벨을 2로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른 클릭 쉐이드 스무스를 해주고 솔리디파이를 추가하여 옵셋은 0, 티크니스 수치를 입력합니다. 컨트롤 R로 윗면에 엣지를 더해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이 들게끔 윗면 모서리 쪽에 위치하게 하고 라이트 뷰에서 손잡이가 위치할 곳에 Shift 우클릭으로 3D 커서를 배치하고 큐브 하나를 만듭니다. 정면 뷰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스케일을 조정을 하고 손잡이가 될 위치에 위치하게 한 다음 에딧 모드에서 엑스레이 모드로 변환해 준 다음 R키로 회전하고 E키로 익스트루드 하여 손잡이 모양으로 에디팅 해주겠습니다. सब디비전 모디를 추가하고 오른클릭 쉐이드 스무스를 해준 다음 सब디비전으로 둥그러진 모서리에 컨트롤 R로 엣지를 추가하여 날카롭게 해줍니다. 다시 슬러시 키를 눌러 객체 모드에서 빠져나오고 새로운 매트리얼을 생성해줍니다. 컵과 손잡이를 선택하고 S키로 스케일 조정하여 비율을 맞춰줍니다. 손잡이의 모델링의 베이스 컬러와 서브서페이스 컬러 그리고 수치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손잡이의 컬러를 지정하였다면 머그잔을 먼저 선택을 한 후에 Shift로 손잡이를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컨트롤 L키를 눌러
링크 매트리얼을 선택하면 손잡이의 매트리얼이 머그잔에도 링크되어 같은 색상의 매트리얼이 됩니다. 머그잔과 손잡이를 조인해 보겠습니다. 조인을 할 때는 모디파이 설정이 같아야 모델링 했던 작업 결과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손잡이에는 없는 머그잔의 솔리디파이를 어플라이하고 손잡이의 सब디비전 뷰포트 레벨을 3으로 만들어줍니다. 손잡이를 먼저 선택, 머그잔을 마지막으로 선택하여 컨트롤 J를 누르면 조인되어 하나의 객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오브제는 노란색으로, 처음 선택한 오브제는 주황색 테두리로 표시가 됩니다. 노란색 테두리를 가진 오브제의 성질에 따라 주황색 테두리를 가진 오브제가 합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머그잔의 솔리디파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잡이를 먼저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머그잔을 선택하게 되면 손잡이에도 솔리디파이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머그잔의 솔리디파이를 먼저 어플라이하여 모디파이의 성질을 같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메인 작업창을 다시 넘버패드 0을 눌러 카메라 뷰로 바꿔주고 머그잔의 위치를 배치시켜 보겠습니다. 카메라 뷰에서 탑뷰, 정면 뷰, 라이트 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를 배치시키기엔 많은 작업 과정도 있고 작업 속도도 많이 느려집니다. 머그잔을 선택하고 G키를 누르고 Shift G키를 누르게 되면 G축을 제외하고 X와 Y축에서 물건을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한 다음 배치를 끝내겠습니다. 모델링을 어느 정도 배치하고 나니 카메라 뷰에 보이는 카메라의 각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메뉴바에 있는 뷰, 내비게이션, 워크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3D 게임처럼 WASD 키로 이동하고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여 각도 조절하여 카메라 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뷰 밖에 모델링도 어느 정도 비춰져서 이 부분이 헷갈릴 때는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 뷰포트 디스플레이 패스팔2 수치를 1로 올려주면 이렇게 까맣게 카메라 뷰 밖의 모델링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고구마도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고구마가 있으면 좋을 위치에 Shift 우클릭으로 3D 커서를 배치하고 아이코 스피어를 생성합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S키로 스케일 조정하고 슬러시를 눌러 객체 모드로 들어가 준 다음 왼쪽에 버텍스 하나를 선택하고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클릭 후 고구마 모양으로 에디팅 해주겠습니다. G키를 누르게 되면 에디팅 할 때 적용되는 범위로 동그란 모양의 범위가 뜨는데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움직여 동그라미 범위를 조정하며 에디팅 합니다. सब디비전 모드를 추가하고 쉐이드 스무스, 다시 에딧 모드에서 에디팅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Shift D로 복제하여 스커팅 모드에서 스커팅하여 형태를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그랩 브러쉬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스커팅 해주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Shift D로 복제, R키로 회전하여 고구마 덩어리들을 만들어줍니다. 큐브를 하나 생성하고 고구마를 담을 그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면뷰와 라이트 뷰에서 고구마를 충분히 담을 만한 모습으로 에디팅 해준 다음 중앙에 루프 컷을 추가하고 큐브의 윗면을 지워줍니다. 1번, 2번, 3번 점선면 단축키와 엑스레이 모드에서 Alt G키를 누르며 엑스레이 모드를 껐다 켰다 하면서 모델링하면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에디팅할 때 편하겠죠?
텔레비전을 추가하고 Alt 클릭으로 밑면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B를 눌러 베벨하여 엣지를 잡아줍니다. 솔리디파이로 두께를 주고 에디팅을 계속 진행합니다. Alt 클릭으로 가로의 엣지를 한번 선택 후 G키를 2번 눌러 같은 선상에 엣지를 옮기면서 에디팅 해줍니다. 드래그하여 모든 오브제를 선택하고 슬러시 키를 눌러 객체 모드에서 빠져나간 후 S키로 스케일 조정, 고구마 그릇이 위치할 곳에 배치시켜 봅니다. 아웃라이너 창을 분할하여 이미지 에디터로 바꿔준 다음 다운받은 파일에 있는 참고 이미지 사진을 불러와 주겠습니다. 렌더러 뷰포트를 바꾸고 고구마를 담을 그릇을 선택 후 새로운 매트리얼을 만들어줍니다. 베이스 컬러의 스포이드를 선택하고 참고 이미지에 그릇을 찍어 색상을 추출을 하고 색상을 수정합니다. 러프니스 값을 줄여 그릇의 강택이 살짝 돌게끔 한 다음 고구마 오브제를 클릭하고 새로운 매트리얼을 만들고 프린스펄드 BSDF를 클릭하고 컨트롤 T를 눌러 이미지 텍스처 노드와 필요한 노드를 불러옵니다. 오픈을 눌러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고구마 이미지를 오픈 이미지합니다. 러프니스 값을 최대로 올려서 강택이 없게끔 하고 나머지 고구마들을 먼저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매트리얼을 넣은 고구마를 선택한 뒤 컨트롤 L 링크 매트리얼을 선택하여 모든 고구마 오브제의 매트리얼을 링크합니다. 맵핑 노드의 로케이션 값을 조절하여 격자가 생긴 부분을 옮기겠습니다. 고구마 하나를 Shift D로 복제하고 박스 왼쪽 편에 배치시켜줍니다. 스커프트 모드로 스커프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랩 브러쉬로 자신이 원하는 고구마 모양으로 스커프팅을 한 다음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고구마 하나를 더 복제하여 위치합니다. 모델링을 하면서 아웃라이너 창에 추가된 항목들의 이름을 지정하고 정리해 주겠습니다. 아웃라이너 창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뷰포트에서 노란색 테두리로 표시됩니다. 해당 이름들을 매트리얼과 같은 이름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여 정리해 줍니다. 뷰포트에서 선택된 항목을 아웃라이너 창에서 한 번에 찾으려면 아웃라이너 창 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키보드 넘버 패드 온점을 누르면 됩니다.
스몰박스 앞에 있는 고구마 이미지의 실링크랩 모디도 어플라이하여 정리합니다. 솔리디파이도 어플라이하여 정리하고 고구마 이미지와 테이프를 먼저 선택하고 박스를 마지막으로 Shift 클릭하여 선택하고 컨트롤 J로 조인하여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고구마 덩어리도 선택하여 컨트롤 J로 조인하고 이름을 지정합니다. 식탁이 되었던 오브제는 X를 눌러 삭제하고 아웃라이너 창에서 박스 콜렉션으로 옮길 항목들을 Shift 클릭하여 한 번에 선택 후 M키를 눌러 박스 콜렉션으로 옮겨줍니다. 박스 콜렉션의 눈 모양을 끄면 박스 콜렉션 안에 들어간 모든 오브제들이 한 번에 뷰포트에서 잠시 사라지고 눈 모양을 켜면 다시 뷰포트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콜렉션을 정리하여 보다 편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작업하시면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식탁보 위에 있는 모델링들을 완성했으니 뒷배경이 되는 시폰 커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 C를 눌러 3D 커서를 중앙에 위치시키고 플랜을 만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식탁보를 만들었던 것처럼 सब디바이드를 하여 커튼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일을 키운 뒤 라이트 뷰에서 R-90을 차례로 눌러 플랜을 90도로 회전하거나 R-X-90을 차례로 눌러 플랜을 90도로 회전해줍니다. 식탁보의 뒤쪽에 배치한 뒤 सब디바이드를 하여 면을 분할합니다. सब디바이드를 많이 하게 되면 컴퓨터가 힘들어하니까 컴퓨터의 사양에 맞게 सब디바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에딧 모드에서 커튼의 거리가 되는 정도의 간격으로 버텍스를 Shift로 2점 찍어줍니다. Shift와 컨트롤을 누르고 넘버 패드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면 2점을 찍었던 간격만큼 버텍스들이 선택됩니다. 컨트롤 H를 눌러 Hook to New Object를 선택하면 중앙에 십자가 모양으로 후크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점 3개 아이콘을 눌러 버텍스 그룹에 플러스 모양을 누르고 그룹 하나를 만듭니다. 아까 지정했던 버텍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사인 눌러 하나의 버텍스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에딧 모드일 때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지정했던 버텍스들이 한 번에 선택되어 뷰포트에 표시됩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나간 다음 타임라인 바가 만약 1프레임의 위치에 있지 않다면 마우스로 옮겨 1프레임에 위치시켜 주거나 Shift를 누른 채 키보드 하살표 왼쪽 키를 눌러 1프레임에 위치시켜 줍니다. 커튼이 되는 오브제를 선택하고 동그란 아이콘을 눌러 클로스를 선택하고 스크롤을 내려 셀프 콜리전을 체크합니다. 콜리전 위에 쉐이프의 왼쪽 하살표를 누르고 핀 그룹을 방금 지정했던 버텍스 그룹으로 지정해 줍니다. 스크롤을 올려 오른쪽에 3개의 선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러 프리셋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코튼을 선택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릴 준비는 끝났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전에 저장을 한번 하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 플레이가 되는 상태에서 후크 오브제를 선택하고 S키로 스케일을 줄여 커튼의 모양으로 만듭니다.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시뮬레이션이 되었다면 스페이스 바를 한 번 더 눌러
플레이를 멈추고 쉐이드 스무스 해줍니다. 시폰 커튼에 모디파이 정리를 하기 전에 우선 렌더러로 바꾸고 사이클 엔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이클 렌더로 애니메이션을 할 때 컴퓨터가 힘들어한다면 EV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디바이스를 GPU 컴퓨터로 바꾼 후 에딧, 프리퍼런스, 그래픽카드가 있다면 옵틱스의 엔디비아 그래픽카드를 체크하고 그래픽카드가 없거나 맥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렌더 설정을 마쳤으니 모디파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सब디비전 모디를 추가하여 뷰포트 레벨을 2로 올리고 후크를 어플라이하고 클로스 모디를 어플라이합니다. 메인 작업창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뒤 넘버패드 숫자 0키를 눌러 카메라 뷰로 전환합니다. 커튼의 새로운 매트리얼을 추가한 다음 매트리얼의 이름과 아웃라이너 창의 이름도 바꾸겠습니다. 왼쪽의 창을 쉐이더 에디터 창으로 설정하고 프린서펄드 BSDF 창을 클릭, 컨트롤 T를 눌러 노드를 불러오고 이미지 텍스처를 삭제 후 노이즈 텍스처를 추가합니다. 맵핑 노드의 벡터 소켓과 프린서펄드 BSDF의 베이스 컬러 소켓을 먼저 연결하고 노이즈 텍스처 노드를 연결된 선 위에 드래그하여 드랍하게 되면 노이즈 텍스처의 벡터와 컬러가 각각 필요한 소켓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노이즈 텍스처의 노드를 컨트롤 시프트 클릭하면 노이즈 텍스처의 설정값만 뷰포트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 개의 노드들이 서로 정보값을 주고받으면서 프린스펄드 BSDF의 노드값에 정보값을 주고 매트리얼 아웃풋 노드의 결과값을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보고자 하는 정보값이 있는 노드를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클릭하여 바로 매트리얼 아웃풋의 노드에 연결하게 되면 해당 노드의 정보가 직관적으로 보이게 되므로 매트리얼 작업을 할 때 자주 쓰이게 되는 단축키입니다. 스케일을 높여 노이즈를 꽤나 많이 만들어주겠습니다. 검정색 부분은 투명이 되는 부분이고 흰색 부분은 불투명한 부분이 됩니다. 다시 프린스펄드 BSDF의 노드를 컨트롤 시프트 클릭하여 매트리얼 아웃풋 노드에 연결하고 결과값을 보면서 매트리얼을 수정합니다. 노이즈 텍스처의 컬러 소켓을 알파 소켓에 연결하고 Add, Convert, 컬러 램프를 추가하여 복사합니다. 흰색 컬러 램프는 베이스 컬러에, 검정색인 컬러 램프는 알파 소켓에 연결합니다. 커튼의 스케일을 키워서 배치했기 때문에 비교적 작아 보이는 소품들을 미니어처 느낌이 나게 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편에서 만들었던 쉐이프 키를 액션 에디터에 키프레임을 찍어 춘식이를 애니메이션하여 출력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